김종민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은 지금 아까 김혜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160만 건의 형사사건 중에 1%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검찰의 문제는 결국은 검찰 조직에 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 틈을 막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력을 다 쪼개놓게 되면 저는 결국 정치검찰은 없어지고 아까 정치경찰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래서 경찰 국가로 전이할 거라고 하는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검찰, 검찰의 정치화 당연히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 설계는 전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1%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사건을 만들면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맨 처음에 만들었지만 결국 문제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저는 더 큰 문제만 발생할 것이고요. 결국 우리 아까 김혜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99% 이상의 사건들에서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던 검찰의 효율성, 수사의 신속성, 그리고 그 수사 역량, 그리고 피해자 권리 구제의 그런 여러 신속성, 이런 것들은 결국은 99%의 사건에서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변호사님. 네, 그 99%를 차지하는 그 경찰 송치 사건, 즉 형사부 검사들이 이 처리해왔던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좀 지나친 말이겠지만은 그동안 순기능이 절대적이었고 부작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결국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인지수사였는데 그 부분이 문제였는데 난데없이 아무 문제 없이 70년 넘게 잘 작동되어 오던 형사부 검사의 수사 지휘 제도를 없앤 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자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원 변호사님, 양훈석 변호사님의 글을 같이 이렇게 첨부해 놓으셨던데 거기에 보면 결국은 지금의 이 법안들이 너무나 많은 미비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맞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도개혁이, 지금의 이 법들은 너무 많은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문제는 형사법의 기본 체계를 바꾸기 때문에 관련 형사소송법을 전부 다 바꿔야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지만 기본 전제에 대해서 설령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국가수사위원회는 저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기혁신당에서 발의한 것처럼 수사 절차를 형사소송법 내에서, 물론 그것을 수사 절차법으로 분리해야 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논의로 한다고 치더라도 수사 절차 과정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더 정치적인 거대 권력을 탄생시켜서 권력자의 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을 훨씬 더 벌리는 거에 저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혜원 변호사님, 그 양훈석 변호사님의 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법의 아까 체계 정합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완에 대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은 수사 개시를 할 때 어디서 할지가 되게 불분명. 아까 전에 표로 보여주셨잖아요, 박은전 의원님께서. 근데 보면은 거기 마약 사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마약 사건 이렇게 4글자이긴 한데 마약 사건의 범위도 엄청 다양합니다. 단순 소지도 있고 제조부터 해가지고 그 위법성이 굉장히 다양한데, 마약 사건이라는 게 딱 터지면 사실 이게 암장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가서 이렇게 속도가 생명으로 탁 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 개시할지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해져 버리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 손해를 결국에는 피해자 없는 범죄이긴 하지만 이 사회가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김필성 변호사님께 여쭈면 아까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상관없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문제라고 했는데 그걸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지금 권리구제 절차는 가장 단순할수록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형사소송법과도 체계가 전혀 맞지 않고 이 법 내에서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이나 절차 관해서도 전혀 체계 적합성이 맞지 않는 이런 지금의 법조문 가지고 이런 제도 가지고 과연
이게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법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거의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어떤 법안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라서 이거를 법안이 바뀔 경우에는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미세적으로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청회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여기서 법안에서 법사위 또는 국회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사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마 민주당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은 수사 절차를 구성하는 수사 주체로서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원칙들은 수사절차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뒤에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권리구제, 이런 문제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나아가서는 사실 형사소송법 절차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소극적 실체의 진실주의처럼 원래는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그거를 지금 망각하는 듯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의 절차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재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채워넣을 거의 문제고요. 이거는 쭉 이어져서 같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주로 낸 법안을 위주로 지금 검토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절차를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예.